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2025년 2월 7일에 윤시원입니다. 카노입니다. 뱅진입니다. 네, 너만 아는 미스테리한 이야기.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좀 나갔는데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사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되게 자주 뵙는 것 같아요. 네. 너무 좋네요. 이렇게 공포 라디오 또 신청을 하게 되셨어요? 네. 우리 개족 사진이. 그 식구 아닙니까 이 정도면? 식구죠? 네. 우리 식구예요. 맞죠? 네. 봉가. 뭔가. 봉봉 가족. 네. 저희 가족 여러분. 그리고 또 여기 개족 사진. 이렇게 가족 아닙니까? 자주 뵙는 것 같아요, 네. 진짜. 가족이죠 저희. 네. 그거 봐 가족이니까. 감사합니다. 뭘 감사해 가족한테 네. 감사하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. 고마워. 반말하는 거 아니지. 죄송합니다. 잠시만 그 카메라 좀 잠깐 끌게요. 죄송합니다. 진짜 맞아. 죄송합니다. 그 정리했습니다. 네. 그래요. 우리 그 개족 사진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이번 주는? 그 당집기 때 솔루션 할 때 방문 솔루션 했을 때 맞아. 얘기를 좀 하려고요. 너무 좋아. 아니 당직히 그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비하인드나 솔루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공포 라디오에 풀어줄 수 있잖아요. 너무 좋죠. 네. 저번 주에 네네. 집이랑 건물 관련된 얘기 했어요. 카노님만 계실 때. 왜 공유 안 해주세요? 공유를 해줘야지. 잠시만요. 공유를 해줘. 공유를 해줘야지 이 새끼야. 읊어봐 어떻게 됐어? 카노야. 기억 안 난다고 잠깐 기억나 안 나 빨리 얘기해. 거주십시오. 이 새끼 진짜. 네, 그래요.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. 네. 살짝 요약. 그러니까 한 층에 세 가구만 사는데 저희 집만 쭉 있었고 나머지 두 집은 비어져 있는 채로 몇 년씩 있었던 기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맞은편 집은 아직도 비어져 있고 전기 관련된 문제가 저희 집만 심각했어가지고 아예 그 한전에서 직원이 와서 확인할 정도로 심했었거든요. 네. 그거랑 그리고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 약간 좀 빙의 증상이 좀 의심이 되는 분이 사셨었어요. 그래서 뒤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, 사연이. 그래서 뒤에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지 알고 저도 들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시원 형이랑 뱅진이 형 왔을 때 바로 이어서 해주신다고. 지금부터가 근데 엑기스예요, 사실.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연결다리를 해줘야지. 일 안 하냐? 그러니까 형님 하면 안 꺼. 이번에 끄면 마이크로 때릴 거야. 예. 집중하겠습니다. 네. 저희 사진은 저희한테 3장이 와 있는데 켜달라고 할 때 저희가 켜드릴게요. 제가 영상이 네. 갤러리 정리하다 발견해서 보낸 건데 이걸 먼저 이게 원래는 집이랑 건물 관련된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어야 됐을 것 같은 영상이거든요. 근데 그 영상 자체가 아시겠지만 저희 강아지 헥헥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.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. 들렸다. 들린다. 그래서 해객거리는구나. 들린다. 그래서 눌러보셨구나. 아니 무섭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누가 비번 누르고 있으면. 틀렸어. 저 때 경찰 신고도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CCTV 확인도 했는데 저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2층에 거주하시는 할머니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안 계셨었고 와 대박. 2층에서 제대로 내리는 장면까지 확인이 됐어요. 그리고 4층을 누른 게 없는데 4층에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도착을 해서 열리는 것까지만 확인이 됐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. 네. 그래서 경찰분 말로는 뭐 누가 4층에서 엘리베이터 불렀다가 찍힐 것 같으니까 감안해서 타지 않은 것 같다고만 하셨는데 그 시간대나 앞뒤로 해서 조금 더 CCTV로 확인했는데도 들어온 사람은 없었어요. 와. 나간 사람도 없었고.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일 그죠. 가능성이 있네.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귀신인 거잖아. 와. 사람이라고 해도 무서운 게 CCTV 저거에 안 찍히려고 숨어가지고 하고 있었다는 거니까. 그러니까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숨어 있었다고 하면은 출입하는 흔적은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? 있어야지. 네. 근데 사람이 뭐 그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. 저게 되게 오래 했어요. 근데 소리가 잡힌 게 저 영상밖에 없어서 저것만 잘라서 보내드린 거예요. 완전 소름이다. 그니까. 자, 좋습니다. 일단 저희가 사연 한번 들어볼 테니까 준비되셨죠? 네. 네, 바로 시작해 주세요. 큐! 액션. 제보 후에 진행이 될 때까지도 계속 뭔가가 있었어가지고
원래도 며칠 동안 아무 일 없으면 이후에 뭐가 다발로 오려나 하는 수준이었는데 유독 좀 타이트하게 일이 앞뒤로 있었어가지고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힘들거나 뭔가 있었을 때 일기를 종종 적었는데 제보 메일 보내기 직전부터 거의 매일 적고 있었어가지고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이 돼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제가 11월 16일 새벽에 이제 연락처랑 주소 달라고 하는 답장 메일을 받았어요. 그 순간에는 제가 좀 당황을 한 게 제가 뭐 집 촬영도 뭐 더러워서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적었어가지고 안 될 줄 알았거든요. 뭐 그래서 워낙에 뭐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메일에 답장을 잘못 보내신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온갖 생각 다 하다가 거의 날을 새고 한 1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. 근데 오전에 이상하게 1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기분이랑 몸 상태가 몇 년 만에 너무 가벼운 거예요. 이러면 나 이거 솔루션 진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있었다가 제가 제보 메일 초반의 내용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싶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보에도 일단 답장을 해주신 건데 안 하게 되더라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답장이라도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답장 내용으로 그래도 일단은 주소랑 연락처를 적어놓고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. 근데 방금까지 되게 좋았던 기분이랑 몸 상태가 그거를 이제 적자마자 갑자기 이유 없이 다운이 되면서 엄청 우울해지고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신청하고 이런 증상 있으면 막는 거라고 했는데 라는 게 기억이 나서 헷갈리기 전에 그냥 바로 보내버렸어요, 답장을. 답장을 하고 나서 18일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예 하루를 통으로 날렸고요. 다음 날인 19일에도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. 근데 또 이제 20일에 남편인데 그냥 걔라고 할게요. 걔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일에 집에 온다 그러더라고요. 걔가 원래는 12월 중후반까지는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증상 중에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심하게 긁어가지고 팔다리가 살이 다 까져서 피나는데도 모르는 채로 좀 계속 긁어서 피난다고 알려줬는데 그냥 피 나네 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상처가 보이는 사진이랑 안 보이는 사진을 하나씩 보냈어요. 그거는 이제 좀 거의 다 아물어서 가운데 패치만 살짝 붙어져 있는 상태고요.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뭐였냐면은 그게 21일에 저도 모르게 또 다리를 긁다가 그래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그 한 부분만 살이 까져서 피가 나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그 왼쪽 거는 이미 그게 팔다리가 전부 다 저런 상태로 심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아물어서 저 가운데만 좀 덜 아물어서 패치를 붙여놨던 사진이거든요. 그 다음 날인 22일에 무스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이건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무스님이 진짜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득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. 그리고 23일에 방송이랑 이원 중계하기로 했었는데 당일인 23일 아침에 걔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제가 몸 상태가 또 급 안 좋아졌었어요. 그래도 어찌저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인터뷰 때 갑자기 팔이 좀 엄청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 증상이 있었고요. 연결하는 초반까지도 괜히 한다고 했나라는 생각이 컸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24일에 제 몸 상태가 또 완전 쓰레기가 돼가지고 오후 늦게 겨우 움직이기라도 가능한 상태였고요. 그래서 어제 그거 했다고 바로 일어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다들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한 거니까 해야지 하면서 겨우 넘기고 1차 방문하시기로 한 날 4일에 이제 팬터마츠 분들 영상이나 라이브를 이상하게 못 보겠어서 틀자마자 꺼버리고 또 멍 때릴 뻔했다가 정신 잡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. 그리고 첫째도 갑자기 설사를 좀 심하게 해서 다시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건가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리고 3기 분들이 이제 미리 체크하실 때 있었던 건데 세탁실 창문 쪽에서 마왕님이 웬 여자를 바뀐지 안에 있는 게 비친 건지 모르겠는데 봤다고 하셨거든요. 제가 그게 이 집에서 가장 최근에 봤던 귀신이랑 일치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가지고 영상 캡처해가지고 그냥 대충 끄적여서 보낸 사진이 있거든요. 제가 그런 식으로 봤었어요. 걔가 봤던 게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탁기 돌리려고 갔더니 창문 밖에 웬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귀신이구나 지금 보이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세탁기 돌릴 준비를 했었어요.
제가 좀 다른 거에 심하게 놀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상태여서 제가 인터폰 벨소리에도 심장이 아플 정도로 놀래는 수준이었거든요. 근데 그동안 어쩌다 한 번씩이라 몇 번 되진 않아도 귀신이 그렇게 갑자기 보일 때 한 번도 놀랬던 적이 없어요. 그리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안 보이는 척하는 게 당연했었고 무섭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났었어요. 그래서 그날도 또 왜 보이는 거지? 안 그래도 심란한데 짜증나네 그런 생각하면서 세탁기 돌리고 나오고 또 다 돌아가서 건조대 넣으려고 하는데 그 위치 그대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창문 정면에 두고 널어야 되는 자리라서 시선을 굳이 그쪽에 두지 않아도 주변 시야로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때 제가 든 느낌이 저게 날 째려보나? 하는 느낌이랑 그리고 들어오려고 틈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리고 나서는 다시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 거기에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왕님도 그쪽 창문에서 여자가 보였다길래 혹시 그때 걘가 해서 좀 신기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2차 솔루션 잡고 13일에 이제 방문이랑 항마록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전날인 12일에 첫째 상태가 저녁부터 또 갑자기 안 좋아져서 애가 나이 때문에 심장이 안 좋은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또 거기에다가 걔도 늦게 들어와서 안방에서 막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데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은 앞에선 걔가 코 고는 소리, 뒤에서는 첫째가 기침하는 소리 들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. 겨우 시간 지나서 13일 아침이 되니까 말짱했던 몸이 갑자기 또 속도 메스껍고 안압도 오르고 자꾸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첫째가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시기 한두 시간 전에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강아지 방이 진짜 사방이 똥칠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진행하는데 문제 생길 확률을 좀 최소화하려고 오전부터 몸 상태 봐가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오시기 직전에 애들 방에 난리가 나서 첫째 상태도 봐야 되고 방도 다 닦아야 돼가지고 진짜 뭔가 계속 막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2차로 집 체크 들어갔을 때 시원님이 인형 갖다 주셔가지고 진또님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하셨었거든요. 근데 시원님이 이것도 봐달라면서 같이 진또님이 확인해 주신 인형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다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원래 버리려고 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둘 다 걔가 한 날 가지고 온 인형들이에요. 근데 딱 어떻게 그 두 개를 시원님이 골라가지고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뭐예요? 재우전 있거든요. 어쩔 수 없어. 그게 차선책이야 지금. 그게 아니라 얘는 뭐야? 몰라 거기다 넣어 그냥. 아니 여기도 있었는데. 아 그래? 뭐 저기도 있다고요? 그 인형 가져왔을 때 처음에는 그냥 둘 다 좋았거든요. 두 개 다.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남자 인형만 싫어졌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 인형을 보면 짜증이 나고 막 꼴 보기 싫어가지고 버리려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 둔 게 걔가 버리려고 할 때 봤어요. 그거를. 그러더니 막 걔가 내가 준 건데 버리게 하면서 눈치를 엄청 줘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거 버리면 겁나 삐지거든요. 그래서 못 버리고 있다가 방치가 됐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시원님이 콕 집은 거고 그리고 중문 센서 등도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막 켜졌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지 맘대로 켜졌던 적이 없어요. 오히려 이제 반응이 늦어서 제가 손 휘저어서 켜진 적은 많았어도. 네. 여기까지가 방문 솔루션 관련된 내용입니다. 후기도 네. 다음 주에 부탁드려도 되나요?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. 너무 간단한 거지만 그 간단한 게 사실 개꿀잼이거든요. 사실. 그죠. 마무리. 변함이 없으면 변함이 없다. 아 변함이 있으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틱한 변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먹던 밥 한 술을 뜨게 되더라. 이 한마디가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사실은. 우리가 왔다 가고 나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거 형님. 그죠. 사실 네. 궁금하긴 해요.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처음에는 당직기 했을 때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2월달이든 1월달이든 저희가 2월달에 당직기를 시작하면서 3월달에 2월달에 받았던 당직기 비하인드를 사람들을 다 연결을 했어요. 네. 저 알아요. 봤어요. 뭐 똑같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가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좀 뭐 이제 한 달 하고 말았는데 사실 저는 안 되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피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죠. 사실상 뭐 진또 팬이고 무속인 선생님 민망해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된 건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다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했는가
라는 부분에서 체크를 받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맞죠.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더 잘 됐고 제 마음의 짐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뭔가 든든해진 것 같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들으면 저희가 더 제가 걱정하는 건 나는 나 자신을 믿지만 네. 나 자신조차도 당직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매일 찍어내는 단순 노동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예전 집에서는 이걸 했었는데 다음 집에서는 이걸 그냥 안 해도 돼 라고 하진 않았는가. 이건 내가 나 자신을 체크하기가 쉽진 않거든. 그렇죠. 그렇죠. 제보자님들은 그 당사자잖아. 네네.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피드 주시면 어제 나는 훌륭하게 했는가? 라는 부분에서 훌륭했어 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좀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라고 했을 때 아 그때 좀 그래서 내가 좀 부족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듣고 싶긴 해요 사실. 그래서 공포라디오 쪽으로 많이 밀고는 있어요. 좋은 것 같습니다, 형님. 제가 원래 다음 주에 항마록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.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오, 좋은데. 역시 우리 가족님이셔. 네, 이미 한 수 보고 있네요. 그렇죠. 네, 이분 앞을 보고 계시는데 굉장하신데요. 좋아요. 일단 그러면은 좀 당직기 했을 때 좀 신기했던 이야기 드리잖아요. 네. 그렇죠. 실제 그 제보자님이 직접 얘기해 주니까 좀 뭔가 신선하긴 하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보자님이 다른 무당을 불렀던 거야. 그래서 그 무당이 했던 얘기,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신 무당으로 대체되면 좀 뭔가 더 신기할 것 같아. 저 전에 꿈 물어보러 갔던 데서 그분이 했던 얘기랑 조금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. 오. 마항 형님이 저기서 야 여자 본 것 같아 네.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마항 형님을 너무 잘 알잖아. 네. 그렇죠. 그래서 공포가 좀 반감되지만 한 무당이 들어와서 유리창 저기 베란다에서 한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에? 이러다가 그리고 인형을 찝었을 때 그 무당이 그 2개 가져오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형광센서 등이 저희는 잘 안 켜지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졌다 라고 이렇게 주체만 바꾸니까 네. 좀 무섭지 않아? 그렇게 되면? 그 정도면은 거의 뭐 만신 아닙니까? 네, 다 맞춘 건데 네. 무섭죠. 갔다 올게 신발 네, 들어. 다녀오세요. 형님. 이것만 바꿔도 네. 제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. 그렇죠. 이야기가 이게 주체만 바뀌면 장난 아니네요. 그죠. 네. 그래요. 우리 그 제보자님 꿈 얘기. 제가 꿈 얘기는 지금 드리기는 좀 애매한 게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던 거였거든요. 네네네네. 그래서 꿈 때문에 꿈 물어보려고 갔다가 가면은 이제 뭐 사주랑 이런 거 기본적으로 보니까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 누가 있느니 그런 얘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그쪽이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쪽 계열이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말씀드리게 되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. 좀 네네네. 얘기가 길어서 네네.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뭐 그분도 그 얘기는 했어요. 뭐 너 어디 다른 데 가면은 신받으란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.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오. 장례식장 같은 데는 웬만하면 가지 마라. 뭐 그런 얘기 하시고 그냥 제가 그러니까 몰랐었는데 그걸 의식을 안 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계속 속이 되게 이유 없이 메스꺼워가지고 약국에서 진짜 메스꺼울 때 먹을 수 있는 약이란 약은 다 먹었었어요. 멀미약까지. 근데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그때 이제 엄마한테 찾아갔었을 때라 카톡 내용으로 봐서 제가 날짜를 확인을 했었거든요. 근데 봤더니 아는 지인의 장례식장을 갔다 온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그 증상이 쭉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. 거기에는 그분이 이제 너 최근에 한 달 안에 갔다 온 적 있냐?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뭐 한숨 쉬고 뭐 그러면서 오방기로 그때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. 오방기를 이렇게 뭐 위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뽑으라고 2개씩 2번 뽑으라고 해서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상하다 뭔가가 다른데 이러고 있었다가 생각해봤더니 통 메스꺼운 게 한 달 만에 사라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있긴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. 우리 계속사진이 그러면 다음 주 항마로 그 비하인드하고 나머지 이야기 듣는 걸로 하고 네. 오늘도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좀 솔직한 제보 너무 감사합니다.